안녕하세요. 삶의 길목에서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만 보였던 한 여인이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일탈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 황혼에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수연, 올해 66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꼭 1년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죠. 저는 그날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서울의 2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제 마음처럼 온통 잿빛이었고 남편이 떠난 아파트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실 옷장 앞에 하염없이 서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되뇌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온몸을 옥죄고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미쳐버리거나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을까요? 제 안에 무언가가 혹은 악마가 속삭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가락은 코레일 앱을 누르고 있었죠. 목적지 입력창에 부산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에 거짓말처럼 빈 좌석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제 손은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순도 100%의 충동이었습니다. 결제를 마치자마자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안부 전화였죠. 하지만 그날은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울하면 병원 가세요. 그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오늘은 내 전화를 못 받겠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의 전화를 외면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었죠. 속옷 몇 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급히 챙겼습니다. 왜 남편의 사진을 챙겼을까요? 그를 벗어나고 싶어 떠나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단 한 곳, 제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광채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동 조종 장치라도 켜진 것처럼 제 몸은 저를 서울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뚜렷한 목적지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66살 과부가 아무 계획 없이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니.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TX 425열차 부산행이 잠시 후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진짜로 떠나는 거야. 플랫폼에 서서 길게 늘어선 열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기차에 오르면 분명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5호차 12번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운명의 자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무심코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품위 있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중년 남성들과는 다른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앉은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깊은 집중력이 어딘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자신에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남자라고는 병원 의사 선생님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생면부지의 낯선 남자를 훔쳐보며 감상에 젖어 있다니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슬픔과 고독을 저 멀리 두고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을 읽던 그 남자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6의 나이에 이런 소녀 같은 반응이라니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용기를 내어 슬쩍 다시 쳐다보았는데 그분은 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적에 없는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미소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차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미묘한 설렘이 우리 사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위해 다가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주문하자 신기하게도 그 남자분 역시 똑같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무원에게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낯선 남자의 중저음이 이렇게 듣기 좋을 줄이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척 서로를 슬쩍슬쩍 훔쳐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부드러운 미소가 오고 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 미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까요? 사실 엄마는 지금 KTX 안에서 낯선 남자와 눈빛을 교환하며 부산으로 가는 중이란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괜찮다. 좀 바빠서 못 받았어. 짧은 거짓말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기차는 동대구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아쉬워졌습니다. 이 기묘한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책을 덮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가방을 챙겼습니다. 혹시 이분도 부산까지 가시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침내 잠시 후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기차에서 내려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제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산이 처음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쓰여 있습니다. 설렘과 막막함. 저도 처음 부산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의 모든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이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정수연이에요. 우리는 함께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산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제게 성도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숙소는 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왔어요. 솔직한 제 대답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하고 전망 좋은 곳을 아는데 처음 만난 남자의 제안.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다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패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 저도 혼자라 동행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도 씨와 함께 부산역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고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2년 전 저처럼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실감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의 위로가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해운대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냄새였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겨울 바다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니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시름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성도 씨와 함께 걷는 길은 춥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쓸려나가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게 바로 바다의 힘이죠. 모든 것을 품고 또 모든 것을 씻어내니까요. 성도 씨는 은퇴한 국어 교사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조금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를 즐겨 먹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가 알려주는 대로 먹으니 생각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황홀한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세찬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제가 몸을 움츠리자 성도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할까요? 저도 그게 신기합니다. 혹시 운명 같은 걸 믿으십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믿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성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이 내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66과 68. 누가 보면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 오직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가 예약한 숙소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방은 하나였지만 침대는 2개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에 반짝이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상처를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치 첫사랑을 시작하는 10대처럼 뜨거웠고 간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텅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이 그의 존재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해변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도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딸 미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딸도 성도 씨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아요. 딸의 그 한마디는 제게 세상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6에 찾은 2번째 사랑. 사람들은 황혼의 로맨스라 말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더 애틋하고 소중한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를 부산행 KTX에 태웠던 것은 어쩌면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제 마음의 간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삶이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희망을 더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